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달 원주에 강원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도박문제 검사와 예방사업, 그리고 이 도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상담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강원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박병선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 강원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가 원래 강릉에 있었다라고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정말 얼마 전에 원주에서 이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사실 그 센터가 생긴 지가 11년도에 생겼었고요. 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강릉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의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제 인구가 좀 많은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좀 계획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저희 그 위탁 기관이 이런 것들을 다 변경하면서 저희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인 이제 원주로 이전해서 지금 혁신도시에 지난달 1월 14일에 개소식을 열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강릉 원주대가 위탁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 강원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가 어떻게 문을 열게 된 건지도 네. 궁금해요. 네. 그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라고 하는 것은 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에 있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있습니다. 그 치유원에서 이제 이런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제 지역 거점 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지금 지자체별로 해서 총 15개 정도 저희 센터를 포함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제 저희 센터와 정선에 이제 카지노가 있으니까 네. 정선 인접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선센터가 있고 나머지 지역의 강원도를 저희가 다 커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그 강원랜드가 있기 때문에 정선의 지역적 특성상 정선의 센터가 하나 있고 네. 또 강원도에서는 이제 어쨌든 원주가 크게 또 예, 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이제 도박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도박 문제가 사실 한 번 빠져들면 상당히 심각하다.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네네. 실제로 이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통계 자료를 하나 예를 든다면 이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2023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때 저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실적을 조금 살펴보면 23년도에 한 해에서 이제 전화 상담은 12,000건, 그다음에 내소 상담이 거의 6,000건 정도 되고요. 예. 전문기관 연계라든지 온라인 상담이 한 2, 3천 건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좀 가늠이 잘 안 되시잖아요. 네네. 근데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네, 예. 5년 만에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사실 네. 이게 뭐 상담을 신청한 건수가 이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얼마나 더 퍼져 있을지는 네. 진짜 상상이 안 갈 네, 정도로 네. 많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근데 이런 도박 문제가 네. 본인도 피해지만 네.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또 문제다. 네,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도박이라는 게 개인이 혼자서 하는 거긴 하지만 네. 이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가족의 문제이고 또 사회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도박을 해서 돈을 따는 사람보다는 잃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 경제적 네.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 혹은 지인에게 그렇죠. 돈을 빌려서 뭐 사채를 쓴다거나 이런 문제들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도박 돈을 충족하게 채우기 위해서 이제 2차 범죄, 비행이나 뭐 당근 사기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그 사채를 쓴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직장이나 학업, 뭐 대인관계까지 모든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삶의 전반에 그냥 문제가 생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경제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비롯해서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박에 대한 고위험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네. 유형을 말하는 건가요?
일단 고위험군이라고 한다면 충동성이 되게 높으신 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충동성이 높다고 해서 다 도박에 빠지시는 건 아니지만 네. 도박에 쉽게 좀 노출되어 계시고 그 도박에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박으로 잊어야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신다거나 좀 도박 행동을 자주 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박 중독에 노출될 위험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고위험군을 발견을 할 때 보면 네. 경제적 부채가 좀 많이 쌓여져 있는 분들, 아.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 관계가 되게 악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저희가 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네. 이제 우울, 불안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까지 더불어서 심지어는 자살 사고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은 진짜 이 도박의 경계도 무너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박이 아닌 게임 같은 형태인데 도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형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핸드폰 게임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 뭐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템을 구매를 할 때 랜덤 박스라는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고 네. 거기서 무작위로 어떤 아이템이 나오게 될 때 네. 본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좀 좋은 아이템이 나왔을 때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걸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게 약간 도박의 어떤 성향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노출이 되면 이제 실제로 도박과 같은 좀 짜릿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행위에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양인데 형태는 다른데 이 뇌에서 인식하는 것은 결국 도박과 같다는 거네요. 똑같습니다. 네. 그 랜덤 박스. 네, 예. 그런 형태에도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에서는 예방과 상담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그 강원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센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실제로 도박 중독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당사자분들과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개인의 문제나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개인 상담, 그다음에 가족 상담, 그리고 집단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예방 홍보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도박의 위험성들을 좀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크게 세 번째로는 이제 유관기관들 간의 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해서 조금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저희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좀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안정을 좀 찾으실 수 있도록 연계하고 협력하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어쨌든 도박 문제가 있는 분들이 삶을 정상화시키는 데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예방 차원의 어떤 교육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원주 지역에서도 교육이 올해 또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 건가요? 네. 주로 교육들은 이제 학교 대상으로 지금 많이 되어 있고요. 네네.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미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네. 도박과 관련된 예방 교육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강원도 전역권에 있는 학교에 저희가 예방 강사를 파견을 해서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군부대에서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장병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핸드폰을 가지고 월급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특별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박에 빠지게 되는 네. 경우들이 많고 내무반에서 한 명이 도박을 하면 그 내무반 거의 이제. 전멸한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위험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군에서도 예방 교육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방금 얘기하신 게 이제 강원도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도박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소년 도박이 왜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까요? 실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 발달 과정 중에 있고 자아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충동 조절을 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성인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발달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충동성이 높고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이 위험성이라는 걸 인식하기보다는 네. 충동과 재미 사실 그쵸. 도박이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흥미와 쾌락과 짜릿한 자극을 주는 행위에 몰두하게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 또는 요즘의 트렌드는 친구 또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도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 자극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
더 빠르게 중독이 되고 거기서 헤어나오기도 더 어려워지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성인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나 이 청소년의 도박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 요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음주나 흡연, 도박 이런 중독 문제가 사실 이게 진짜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 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중독은 뭐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행위 중독하고 뭐 물질 중독이 있는데 어쨌든 도박이나 이런 것들 중독이 되는 기전 자체는 이 그 뇌의 보상 체계가 좀 망가지는 형태이고 질병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강한 자극에 노출이 자꾸 반복적으로 되고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한 자극에 자꾸 추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정상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들을 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강한 자극을 자꾸 추구를 하다 보니까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뇌가 그 자극에 익숙해져 있어서 늦고 천천히 오는 어떤 긍정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지루해하면서 더 짧고 강한 빠르게, 자극에만 그러니까 그 자극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도박을 또 해결책으로 쓰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의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어떤 도박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중독이 되면 결국 의존해서 심리적으로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들까지 가기 때문에 이 중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질병으로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치료해야 되는 문제라고 좀 봐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의지의 문제야. 뭐 의지가 없어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그럼요. 뇌가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치료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질병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좀 체계적인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도박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셀프로 네, 이렇게 클릭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점수가 몇 점이 나오면 고위험군이다. 그럼 고위험군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그 전화나 인터넷으로 또 연결해서 상담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링크를 제공해드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을 좀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도박에 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자녀가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통장에서 돈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그리고 핸드폰을 게임이 아닌 다른 걸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면 그런 것들이 좀 위험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개입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도박이나 뭐 이런 중독에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을 두고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건 중독에 빠져있던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고 개인의 성격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사실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라는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치료의 어떤 상황이나 호전되는 양상들을 보면서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원주에서 강원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활발하게 또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될지 운영 계획도 있으시다면요? 네, 저희가 올해 새롭게 개소를 한 만큼 이제 강원도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께서 도박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청소년들에게는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하고 실제로 도박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전문적인 상담과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그분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계획이고요. 그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도박 중독의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좀 전체 지역사회가 좀 함께 인식하고 그 문제를 저희 센터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 센터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도박에 나도 모르게 좀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뭐 도박의 모양을 띠는 어떤 것들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재미로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그런 어떨까요? 분들은 이런 방송을 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안 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의 보호자나 옆에 주변인들. 계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혹은 자녀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 혹은 아는 분들이 도박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됐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조짐은 분명히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돈을 자주 빌린다거나 좀 이렇게 왜 돈을 빌리냐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빌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도박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께서 사실 이게 핸드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사이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감시는 아니지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계좌 정보,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 계좌들이 도박 그 계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계좌가 새롭게 개설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유심히 관찰해 주시면 조기에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주변인의 관찰과 관심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마지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강원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박병선 센터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